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이론 할 때 2022 대비해서는 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21 대비 기초이론에서는 5장에서 이제 입시학이 끝나고 5장에서 산과 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산염기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산염기의 정의, 그리고 산염기 반응, 그리고 산의 세기 비교, 요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산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산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산염기는 바로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입니다. 브랜세드 로리. 그래서 우리가 브랜세드 로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BL이라고 보통 적죠.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이고요. 자, 브랜세드 로리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 정의상으로 양성자를 줄 수 있는 화학종들은 다 브랜세드 로리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랜세드 로리 산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기화합물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브랜세드 로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기화합물에. 그래서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브랜세드 로리산이 되는 거고요. 브랜세드 로리 염기라고 하면 염기는 양성자를 받아줘요. 이 양성자를 받아주려면 여러분 이 H 플러스는 전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제거된 상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에요. H 플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 H 플러스를 받아주려면 전자가 풍부해야 되는데 유계에서 보통 전자가 풍부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나 또는 다중결합 파이 결합 있죠. 이 파이 결합이 포함된 화합물들은 브랜세드 롤이 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브랜세드 롤이 산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요. 브랜세드 롤이 염기가 되기 위해서는 비공유 전자쌍 또는 파이 결합이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세드 롤이 산 염기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숙지한 다음에 브랜세드 롤이 산염기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랜세드 롤이 산염기 반응 에시드 베이스 리액션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에시드 베이스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브랜세드 로리산을 HA라고 표현합니다. HA 보시면 여러분 여기 수소 원자 보이시죠? 이렇게 수소 원자요. 이 수소 원자가 브랜세드 로리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염기, 브랜세드 로리 염기는 제가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이상 존재하면 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세드 로리 염기를 B라고 표현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보통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반응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를 반응 용기 안에 섞었다, 반응시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전자가 움직일 거냐? 항상 모든 화학 반응, 유기학 반응은 전자 풍부에서 전자 부족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풍부한 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염기입니다. 염기. 그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산염기 반응에서는 누구로 제한되는 거냐? 수소 원자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기를 어떻게 머릿속에 정의하고 있으시면 되냐면요. 전자가 풍부한데 자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결합이 있는데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화학종을 우리가 염기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염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그죠?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것을 구분화살표로 표현한 거죠. 전자쌍의 이동을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소 원자는 결합이 하나야 되니까 이 A의 결합이 끊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성물의 구조가 그려지냐면 A-와 BH+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 공유 전자쌍을 다 누가 갖게 되는 거죠? A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형식전환 뭐가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B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 있었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 빨간색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가 됐어요. B 입장에서는 전자 두 개가 자기 거였는데 생성물에선 전자 하나만 자기 있게 된 거니까 형식 전화가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이 형식 전화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기가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산염기 반응을 일으키면 A-와 BH+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산염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에시드가 산이죠. 얘가 염기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산이 H를 잃어버렸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성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전자를 두고 얘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그죠? 자, HA에서 양성자를 잃고 남은 구조가 A-인데 이 A-를 뭐라고 부르냐? 짝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의 짝염기라고 표현하고요. 이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서 BH 플러스가 되죠. 우리가 이 화학종을 염기의 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짝염기와 짝산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평행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여기가 염기라고 했어요. 짝염기. 이 짝염기에서 이렇게 수소 원자를 공격하고 다시 결합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평형은 다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산염기 반응은 평형입니다. 화학 평형. 평형 상수가 존재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것입니다. HA라고 하는 브랜세드 로리산은 그죠? H 플러스를 제공하고 뭘로 전환된다? A 마이너스가 된다. 염기는 그죠? 염기는 산으로부터 양성자를 얻어서 무슨 구조가 된다? BH 플러스가 된다. 그죠? 이 두 식을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A 더하기 B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더하기 BH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라는 산과 B라고 하는 염기가 만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산의 짝염기, 염기의 짝산의 구조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죠? 이거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 반응식 자체, 이 반응식의 의미가 이해돼야 되고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산염기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A 더하기 B는 A 마이너스 더하기 BH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WST 자, 그러면 산염기 반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염기 반응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산염기 반응은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 반응입니다. 산은 양성자를 잃고 짝염기가 되고, 그죠? 산이라고 했으니까 HA는 양성자를 잃고
그죠? H 플러스를 제공하고 A 마이너스가 되고,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서 짝산이 된다.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짝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산염기 반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보시면 물이 있어요. 물하고 NH2-입니다. NH2-. 그죠? 이것도 잠깐 뭐 기초이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언제 질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죠? 그죠? 결합이 두 번에 전자쌍 두 쌍이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때 공유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누구예요? 이 수소 원자가 되는 거고요. 이 질소가 자기 전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전자가 지금 이렇게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죠? 그래서 5-6은 뭐가 된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H2-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질소의 비공유 전쌍이 이렇게 몇 쌍? 두 쌍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음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자 풍부한 염기가 되죠. 그래서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때 물에 있는 수소 원자가 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염기에서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구분화살표로 표현하겠죠. 그러면 지금 산이 양성자를 잃었어요. 여기는 요 프로톤을 잃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는 요 비공유 전자, 여기는 요 공유 전자쌍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서 산소의 형식전화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왜? 결합 한 번에 전자쌍 세 쌍이니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야 돼요. 그럼 양성자를 얻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공유 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수소 원자랑. 그래서 NH3가 됩니다. 정상적인 공유 결합을 바뀌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NH2-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염기로 물 분자의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면 그죠? OH-와 NH3로 생성물의 구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산 염기라고 하면 물의 짝염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OH-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죠? 염기의 짝산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암모니아 NH3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HCl하고 메탄올을 섞었어요. HCl 뭐 이건 다 잘 알다시피 강산이란 거 아시죠? 이게 메탄올 메틸 알코올이거든요. 이 알코올이 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누구를 공격하면 된다고요?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구분화살표를 표시해 주시면, 자, 다음같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서 HCl은 누구를 잃어버리고 H 플러스를 잃어버리고 Cl-가 되고, 그죠? 이 메탄올은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 양성자를 얻어서 새로운 공유 결합을 형성하니까 형질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산의 짝염기는 HCl의 짝염기는 Cl-가 되고, 그죠? 메탄올 CH3OH의 짝산은 컨주게이트 H 짝산은 CH3OH2의 산소에 뭐가 된다? 플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여러분 이 산염기 반응을 잘 하려면 이 각 원자들의 형식 전화 패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빠르게 형식 전화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알자 전화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NH2- 얘는 중성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여기 중성이죠. 그죠? 여기 알자 전화 중성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중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 산염기 반응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 두 화학종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누가 산이고 누가 염지 판단한 다음에 구분화살표로 짝산과 짝염기의 구조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교재에 핸드아웃에 지금 보시면 SCD는 산은 양성자를 잃어버리는 화학종 H 플러스 제공입니다. 그죠? 염기는 양성자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이 산염기 반응을 양성자 이동 반응이라고 합니다. 양성자 이동 반응. 프로톤 트랜스포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산염기 반응을 해서 짝산과 짝염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산도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산도상수 일반학종 KA죠. 자, 여러분 얘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산염기 반응에서 HA 더하기 B라고 적으니까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물하고요 암모니아를 반응시켰어요. 그럼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얘도. 그럼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예요? 자, 물에 비공유 전성이 있죠. 염기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암모니아의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럼 암모니아도 염기가 될 수 있는데? 물 분자에 수소 원자가 있어요. 얘 산이 되겠는데? 암모니아에도 수소 원자가 있어요. 얘도 산인데? 산이 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그럼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산도상수입니다.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산도상수가 더 크냐? 누가 더 강산이냐? 그죠? 여러분 얘가 더 강산이에요. 얘가 더 강산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더 강산.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약산이란 얘기죠. 이 약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염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화살표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산염기 반응. 그래서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로 산염기 반응을 해서 짝산과 짝염기로 만들어지는 게 올바른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유기학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이 평형화살표 왼쪽에 있는 두 화학종 중에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산도상수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산도상수를 우리가 KA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얼마나 쉽게 양성자를 내어 놓는가에 대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산의 세기죠. 산의 세기. 산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K가 클수록 강산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산도를 측정하냐면요. 자, 여러분 에시드를 물에 녹여요. 그래서 HA를 물에 녹입니다. 이때 이 물의 역할이 염기이면서 비공유 전해성이 있으니까 용매예요. 과량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빨간색의 구분화살표처럼 이게 염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산염기 반응하죠. 그래서 산은 짝염기, 염기는 짝산의 구조로 바뀌죠. 됐나요? 그럼 이 반응에 평형상수가 존재하겠죠. 이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K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K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응물의 농도가 크다는 얘기니까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면 오른쪽에 있는 화학종이 만들어진 거고, K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왼쪽에 생성물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KQ는 HA 반응물의 농도의 HA와 물의 곱분의 짝염기와 짝산의 곱으로 정의가 되겠죠. 이게 평형상수예요, 여러분. 평형상수. 그런데 이 평형상수는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산도상수가 아니에요. K가 아니죠. 상수긴 상수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자, acidity constant라고 하는 산도상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어떻게 정의되냐? 이 평형상수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물의 농도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 물의 농도를.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물의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물의 농도를 곱하고 여기다가 물의 농도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평형상수에다 물의 농도를 곱한 게 뭐가 된다? KA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K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HA란 산이 물에 녹아서 무슨 구조로? 짝산과 짝염기 H3O 플러스 A-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산도가 H 플러스를 잘 제공했다, 쉽게 제공했다, 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KA가 작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서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요? HA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H 플러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약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암기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거는 K가 크면 강산이고요. K가 작으면 약산이다 정도는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기화학에서는 안타깝게도 K 값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값을 사용해요. 그게 바로 pKa입니다. pKa는 어떻게 정의되냐? 여러분 K에다가
뭘 취한 거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준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K가 pKa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여러분 Ka가 오게닉 애시드 유기산들이요. 유기산들의 Ka가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0승이래요. 일반학적으로 보면 유기산들은 매우 약산입니다. 유기산 중에 가장 강산이라고 표현할 수, 강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게 아세트산이, 아세틱 애시드. 그 녀석의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 뭐 돼 있죠? 이쪽이 강산이라고요. 이쪽이 약산이라고요. Ka 값은 클수록 강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산들을 Ka 값으로 표현하면 음의 지수를 사용해야겠죠.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취하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자. 마이너스 로그. 그럼 어디서 어디로? 5에서 52죠. 중요한 건 작을수록 강산, 클수록 약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pK는 작을수록 강산이에요. 그리고 pK가 크면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약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pK 값에 대한 의미를 공부했죠? 자, 제가 여기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죠? 반드시 암기해야 할 pK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테이블을 암기해야 되는데요. 기초 이론이니까 굉장히 적은 pK 값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지금 애시드가 HCl입니다. HCl의 pK 값은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 그죠? 마이너스 7. 자, 이때 중요한 건 얘가 짝염기입니다. 그죠? HCl의 짝염기는 뭐예요? Cl-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HCl pK 값 마이너스 7, 짝염기는 Cl-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죠. 자, 다음 지금 CH3COOH라고 표현했죠? 이 구조는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CH3에 CO 이중결합에 OH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얘가 4.8이거든요. pK 값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 수소의 pK 값을 얘기하는 거야? 걸까? 아니면 여기는 이 수소 원자의 pK 값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시면 되냐? 짝염기 구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산소 원자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양성자가 떨어져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4.8에 해당하는 수소 원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소 원자의 pK 값이 4.8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물 분자의 수소 원자의 pK 값은 얼마라고요? 15.7이잖아요. 여러분 소수점은 올림하시건 반올림하시건 버림하시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라고 하셔도 되고 16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물의 pK 값은 15.7입니다. 일단 자, 그런 다음에 CH3CH2OH라고 하는 분자가 있죠. 얘가 에탄올입니다. 알코올이거든요. 에탄올, 여기는 이 수소의 pK 값을 나타내는데 16이죠. 짝염기는 CH3, CH2, O-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요 H의 pK 값이 15, 16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O에 여전히 H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탄소가 2개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긴 요 H죠. 그럼 차이가 결국에는 얘인데 이거죠. 뭐 굳이 차이는 여기 따지자면 여기 H를 여기 에틸기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얼마란 얘기예요? 15, 16이란 얘기예요. 물에 있는 H나 에탄올에 있는 H나 pK 값이 거의 뭐하다? 유사하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 순에서는 여러분 수소 원자가 어떤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지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동일한 산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고요. 여전히 산소 원자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정상적인 형식 전하가 없는 산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H예요. 얘네들의 pK 값은 15, 16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또 이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아니 그러면 아세트산도 5에 결합한 H인데 얘는 뭔데 4.82일까? 얘보다 훨씬 강산이잖아요. pK 값이 작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뒤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정상적인 산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HPK 값은 대략 얼마다? 15,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1장에서 아세틸렌 공부했죠? 아세틸렌의 삼중결합 화합물인데요. 여기 있는 지금 EH의 pK 값은 얼마다? 25다. 그리고 짝염기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겠죠? 다음 수소 기체입니다. H2.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의 pK 값은 35고요. 짝염기는 H-인데요. H-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적겠죠? 오케이. 이 H-는 우리가 영어로 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하이드라이드. 오케이. 그러니 참고로 여러분 지금 H 플러스, H, H 마이너스 다 다르게 표현하셔야 돼요. 얘는 프로톤, 양성자. 오케이. 보통 수소 이온이라 부르죠. H 플러스. 얘는 하이드로젠, 수소 원자. 얘는 수소 음이온, 하이드라이드랍니다. 하이드라이드. 오케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다음 암모니아가 있죠. NH3. 여긴 EH의 pK 값을 의미하는 건데 pK 값이 38입니다. 그리고 짝염기는 NH2-죠. 여기 비공유 현상이 두쌍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에틸렌. 에틸렌은 4개의 수소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수소가 있는데 다 똑같은 수예요. 아무 수소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pK 값이 44입니다. 4개의 수소 중에 하나가 제거되면 양성자가 제거되면 다음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생략되어 있지만 탄소 원자의 전자쌍은 항상 한 쌍이 생략되어 있고요. 얘도 지금 머릿속에 제가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에틸렌의 수소의 pK 값은 대략 얼마라고 하면 돼요? 44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긴 아세틸렌이었죠. 아세틸렌의 수소의 pK 값은 25고 에틸렌 수소의 pK 값은 얼마다? 44다. 그리고 요 NH3가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의 pK 값은 얼마다? 38이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CH4입니다. 메테인이죠. 메테인에 결합한 수소의 pK 값은 얼마예요? 50이에요. 50. 그리고 짝염기는 CH3 마이너스고 당연히 여기도 비공유 열상 현상 생략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이 어떤 원자에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 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얘 다 탄소 원자에 붙어 있죠? 그죠? CH 여기도 CH 여기도 CH잖아요. 그죠? 근데 pK 값이 25, 44, 50 다 다르단 말이죠 지금. 왜 동일한 탄소 원자에 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도가 차이가 날까? 뭐 정답은 이 탄소들의 혼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9개죠. 이 산의 구조를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고 이 산의 pK 값을 다 외우고 pK 값을 외울 때 당연히 어떤 수소의 pK 값을 의미하는지를 잘 매칭시켜서 숙지하시고 그걸 잘 이해했으면 숙지했으면 산의 무슨 구조를 잘 그릴 수 있을 거다. 짝염기의 구조를 잘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딱 다 외우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또 소개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pK 값이 작아지고 음의 값을 갖는 HCl도 그렸잖아요. 적었잖아요. 위로 갈수록 강산입니다. 지금. 그럼 이쪽이 약산이에요. 여러분 강산의 의미가 뭔가요? 강산의 의미? H 플러스를 잘 내놓는 거야. 쉽게. 왜 잘 내놓을까요? 이 Cl 마이너스가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H4가 약산이에요. H 플러스를 잘 안 내놓으려 못 내놔요. 왜요? 내놓고 나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야염기란 뜻이에요. 강염기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됐죠? 그럼 이번에는 약산의 짝염기는 무슨 염기다? 강염기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강 여기가 약이잖아요. 강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은 양성자 쉽게 내놓는 겁니다. 오케이. 약 안정하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지금 강산이니까 불안정하니까 양성자를 잘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한 약염기가 됩니다. 약산이에요. 안정해요. 양성자를 내놓고 싶지 않아요. 안정하니까. 근데 내놓고 나면 뭐해질 거다? 강염기,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이게 뭐 기초 이론이긴 하지만 뭐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약염기에 염기는 양성자를 받죠. 염기 양성자를 얻어서 무슨 구조로 바뀐다고요? 짝산이죠. 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다.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이다. 그렇다면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이 약염기죠. 이 약염기가 Cl-가 H+를 얻으면 누가 돼요? HCl이 되죠. 약염기의 짝산은 무슨 산이다? 강산이다. 강염기죠. 강염기의 짝산은 무슨 산이다? 약산이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됐나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산은 양성자를 잃고 뭐가 된다? 염기가 된다. 염기는 양성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산이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죠? 강약이잖아요. 이것도 뭐 강약이죠. 안정 불안정의 개념으로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염기는 여러분 연력학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염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전자가 풍부한데 비공유 전자성이나 파이 계를 가지고 있는 전자 풍부한 화학종이죠. 그래서 누굴 얻어요? 양성자를 얻죠. 그죠? 약염기 안정해요. 잘 얻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얻고 나면 내가 안 얻고 싶은데 얻었어요. 그럼 불안정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강산이에요. 강염기예요. 불안정해요. 전자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얻겠죠. 쉽게. 그러면 뭐해질 거라? 안정해질 거라고. 약산이 될 거라고.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엄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 이론이니까 지금 산의 종류가 몇 개 안 되죠? 오케이. 필수 이론, 크리티컬 포인트 계속 가면 테이블이 조금씩 더 커질 겁니다. 한 번에 다 알려주면 뭐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나가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개강할 통합 필수 이론에서는 훨씬 더 많은 테이블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pk 값을 여러분 산의 구조를 그리고 pk 값을 잘 외우셔야 되고요. 짝염기의 구조와 함께 잘 그리고 이 pk 값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의 의미, 이것의 의미, 그리고 요것의 의미.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그건 할 수 있겠죠. pk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조를 그리고 pk 값을 그리고 짝염기 구조를 그리고 이건 암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산의 세기 비교하고 뭐 산염기 반응의 평형 이런 내용들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염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초이론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있죠. 제가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뭐 2일 대비 기초이론, 2위 대비 기초이론 있죠. 여러분 정말 유기학 진입장벽의 핵심입니다. 허투루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 깊이가 학생들마다 다 다를 텐데 최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유기학 공부하는데 큰 드라이빙 포스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산염기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